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 벨류입니다. 25년 4월 9일입니다. 자, 참 미국 증시 제가 어제는 좀 일찍 잤어요. 12시 한 반쯤에 잤나.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나오고 있었죠. 미국 증시는 어제부터 뭐 가짜 뉴스가 나왔지만은 그래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한번 기술적 반등은 나와보자 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어, 2일 동안 좀 올라가나. 그렇죠. 나스닥이. 자, 전날은 다우하고 S&P 빠졌지만 나스닥은 그래도 빨간불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선물지수가 1% 계속 유지해줬고 어제 우리 증시 끝나고도 미국 선물지수가 1.6% 거의 2%까지 막 올라가는 그리고 정규 시장이 시작되고 3%까지 제가 나스닥이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2% 넘는 나스닥이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천당과 지옥을 간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기대는 여기다. 마지막 기대. 미국 증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기대. 자, 급락장이 나오든 급등장이 나오든 그 추세를 멈추고 이제 완전히 이제 멈췄다 또는 이제 반대로 간다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변동성이 심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변동이 심해.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마음 편하게 자 이제 하락 멈췄어 그렇게 신호 주는 것처럼 보여주지 않고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혼란을 준단 말이에요. 혼란을. 지금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 긍정적으로 보자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나쁜 이야기 해드리는 것보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자, 어떠한 추세가 멈출 때는 이렇게 혼란스럽게 움직이더라.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20년 넘게 루틴이 똑같아요.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루틴이 20년 넘게 똑같다고 지금 숱한 흐름을 봤을 때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것을 간밤에 왔다 갔다 한 것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 추세 하락을 종지부를 찍을 때 이런 흐름도 나타난다. 자, 그런데 마지막 기대는 여기라는 거. 거기를 또 못 지켜주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일단 하락의 추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번 주가 기대가 되는 지점이 있다. 그 지점 뭐 간단합니다. 차트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미리 여기가 그 지점이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외국인 움직임과 개인 투자자 움직임 체크하는 이유 올려드릴게요. 자, 정치 테마주 많이 드세요. 자, 저는 정치 테마주를 언급하진 않습니다. 몇 달 전에만 언급해드렸죠. 뭐 한솔 혼데코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은데 1,000원 밑에서는 사놓고 정치 테마주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어차피 정치 테마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니까 손절가 본인이 알아서 잡고 그런 거 이야기 해준 적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도 오늘 아침에 한번 봤어요. 800 얼마까지 가 있던 거가 이제 1000 얼마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정치 테마주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나쁘잖아. 시장이 나쁠 때는 정치 테마주로 자, 앞으로 50 며칠 남았잖아요. 대선.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 나쁠 때 단타 칠 분들 그쪽 가서 하시면은 그래도 실력 있는 분들은 먹을 수 있겠다.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갔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종목 차트 보여주고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 보러 가겠습니다. 자, 나스닥 2.15 하락했죠. 나스닥. 자, 장중에는 여기까지 올랐어요. 장중에는 여기까지. 어제 변수가 있었죠. 자, 트럼프가 다른 나라 중국 빼고 중국 제외하고 다른 나라 관세는 90일 동안 일단 보류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거 어제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찌라시를 누가 뿌린 거더라고. 미국에 뭐 한국도 뭐 누가 뭐 주식 전문가다 어쩌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이름집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SNS에 글 올린 거 SNS에 이름 좀 있는 사람이 SNS 글 올린 거야. 그것이 퍼졌다가 백악관에서 우리 그런 적 없다 해서
이렇게 윗꼬리를 남긴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선물 지수가 급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어제 선물 지수가 그래서 미국 정규 시장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분봉으로 봐드릴게요. 자, 갭상승이 나왔죠. 이게 3% 정도 오른 거예요. 2점 몇 퍼센트. 어? 그러다가 쭉 내려왔다. 어떤 이유 때문에? 자, 백악관에서도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그래도 이 상승을 기술적 반등, 가짜 뉴스가 나왔든 뭐 때문에 올라온 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가짜 뉴스가 나온 거거든.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유지해 줄 수 있었는데 무슨 뉴스가 나왔느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백악관 104%. 이제 몇십 프로대는 없어졌어. 100%까지 올라갔어. 104% 관세 부과 확인. 뭐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급락이 나온 겁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급락이 나온 겁니다. 결론은 오늘도 언론에서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뭐 저는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주식 시장을 꿰뚫어보는 전문가들은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거. 자, 트럼프가 우리나라, 일본 또 다른 나라 그 나라들이 싫어서 관세를 막 부과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냐? 중국이거든.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건 총칼 싸움이 아닌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 건데 중국을 잡아야 되는데 중국 잡으려면 중국한테만 먹이면 그게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예? 글로벌적으로 먹인다 해야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주식 이야기를 떠나서 물가 올리는 사람이야. 식당에 자재를 대주는 사람이야. 어디 한 군데만 올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야, 저 자식 내가 너무 미워. 응? 내가 물건 안 대주면 저기 못 쓰겠지? 거기만 올리면 그 사람이 난리가 나지.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야, 니네는 거리가 멀어서 조금 더 받아야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그렇죠? 자,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여기서 상황이 이렇게는 뭐냐? 자, 트럼프가 관세를 막 먹이면 중국에서 뭔가 고개 좀 숙이겠지 하는데 그런 자세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확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뉴스에 그냥 증시가 나스닥이 올라가는 것이 다시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결론은 또 뭐냐? 세력들이 자 도쿄밸류가 지난번에도 봤죠. 미국 증시 너무 비싸서 언젠가 훅 빠질 겁니다. 훅 빠질 겁니다. 조금씩 빠진다고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훅 빠질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훅 빠졌잖아요. 어찌 됐든 자 그것은 이 파생 시장을 모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미국에 투자하는 전문가들은 미국의 하락 배팅을 5, 6개월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5, 6개월 전부터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계속 하락 배팅, 하락 배팅, 하락 배팅. 그게 결론은 수익이 난 거거든. 최근에 급락이 나오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 하락은 그들이 수익 청산을 해야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 그 마지막 기대 자리가 어디냐?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을 어떤 분이 들으면 쓸데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말을 좀 길게 한 것은 이걸 보려고 그랬어요. 방금 7시가 됐습니다. 미국 선물지수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미국 선물지수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여기까지 보고 자, 좀 전에 제가 이건 보여드렸죠. 그렇죠? 이건 보여드렸죠. 예, 이것 때문에 이런 뉴스에 쭉 내려왔다. 이런 내용이고 자, 그럼 우리 증시 한번 이야기 해보자고요.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리고 지난주부터 가끔씩 자, 외국인이 원하는 숫자들을 가끔씩 찍어주잖아요. 저를 구독하고 도깨비를 구독하고 매일매일 보시면 다 알잖아. 2420이라는 숫자를 언급한 적이 있고 그렇죠? 2380이라는 숫자를 언급한 적이 있고 요거는 이제 어제부터 나온 이야기야. 어제부터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2300 아래로도 하락에 배팅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자 봅시다. 어제 2480을 갔단 말이야. 어제 마감글에도 말했듯이 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날이었다 우리도. 근데 반등은 나왔죠. 반등은 나왔어요. 그렇죠? 코스닥은 1% 이상 올랐고 코스피도 2% 이상 올랐다가 쭉 내려와서 조금 코딱지만큼 올라서 마감이 됐고 그렇죠? 운봉이 나왔지만 그 전날보다 올랐으니까 상승이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2480 언급했죠. 2380 시작부터 2380에 오니까 외국인 투자자는 더 이상 올릴 이유가 없었던 거야. 2400 근처까지 올릴 수도 있을 수도 있었어. 그건 뭐라 그랬어? 어제 아침에 제가 그랬잖아.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오늘 매도를 한다면 더 쭉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근데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작부터 차 안 끝날 때까지 계속 매수를 했단 말이야. 자, 어제 마감글의 이야기는 더 강조해 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이, 자, 여기가 가락시장이라고 치자고. 가락시장, 농산물 가락시장이야. 근데 시장이 화랑입니까? 시장이 막 경제가 잘 돌아가, 안 돌아가잖아. 지금 증시가. 그렇죠? 그러면 장 보러 나갔어. 아이고, 요즘 식당 장사도 안 되는데 가락시장에 시금치를 사러 갔다고 치자. 우리가 기사 식당인데 시금치국을 잘 내놓는 집인데 아이고, 요즘 장사도 기사들 분들도 잘 안 오는데 시금치 조금이라도 싸게 살라고 하지. 응? 그렇잖아. 조금이라도 싸게 살라고 하지. 비싸게 살라고 안 하잖아. 그러면 요즘 같은 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막 덤비면은 3대 수급이 외국인, 기관, 개인 아닙니까? 자,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부터 막 들어왔어. 그럼 이 3대 수급자 중에 누구 하나가 막 사는 거 아니야? 거기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덩달아 막 사면은 막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어제 시작부터 2380에 시작했다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막 덤비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면 쭉 올라가겠지. 그럼 오바란 말이야, 오바. 어? 왜 오바냐? 올라가면 좋은 거지. 왜 오바냐? 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2380이라는 숫자에 오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옵션, 포지션, 파생 시장의 수익의 최적의 구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더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2380에 오면 자기들이 원하는 100% 수익이고 원하는 2370이면 95% 수익이고 2360이면 85% 수익이고 2480에 가면 100%라. 그럼 여기서 2385로 가면 또 수익률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고 2390에 가면서 점점 수익이 좀 더 줄어드는 거야.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 그래서 2380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누르는 거야. 뭘로 눌러? 삼성전자로. 삼성전자를 못 올라가게 눌러야 지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도 어제 삼성전자 호재 뉴스가 뭡니까? 실적 예상치보다 5조나 더 나왔어. 5조나.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었지 삼성전자 호재 뉴스가 나왔지 쫙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매도를 막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라고. 자, 그런데 어제는 하락의 배팅이 엄청 들어왔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몇 달 동안 하루에 하락의 배팅 수량이 최고 많이 들어왔어. 최고 많이. 그래서 야, 어제 도쿄Bet 이렇게 생각해서 어제 하락의 배팅을 엄청 했단 말이야, 외국인이. 옵션에서. 자, 그런데 간밤에 12시 몇 분까지 나스닥이 3%까지 올라. 아이고, 오늘 하락의 배팅한 외국인 애들 작살 났나, 내일. 그러고 잤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쭉 빠진 거야. 야, 어제 우리나라 하락에 잔뜩 배팅한 애들 뭐 알고 배팅했나? 트럼프가 뭐 미리 힌트 줬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나라가 코스피 지수가 2300 한번 밑으로 내려갔다가 저점을 만들었다고 위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상태에서는 2300 지켜주고 올라가도 뭔가 화장실 갔다 밑 안 닦은 듯한 느낌이야. 그래서 2300 밑으로 한 번쯤 갔다가 아니 잠깐 내려가면 어때? 내려갔다 올라가면 되지. 2300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야 손절합시다. 가만히 있으란 얘기야. 그러고 나서 올라오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하락에 배팅을 했고 미국도 또 천당과 지옥을 갔으니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2300 지켜주더라도 내일이라도 내일이 옵션 만기란 말이야. 내일 옵션 만기.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엄청난 하락에 배팅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걸 한번 알고 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 2420이란 숫자도 있어. 그렇지? 2400 가장 좋은 시나리오 이야기해드릴게. 시나리오를 예상 시나리오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늘 말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 시나리오는 짜는 거지. 그렇죠? 자 내일이 옵션 만기야. 그러려면 대반전이 일어나려면
2300이 오늘 깨지는 게 나아요. 내일 깨지는 것보다. 오늘 깨지고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하락에 잔뜩 베팅한 거 푼 매도를 오늘 막 하는 거야. 오늘 막 푼 매도가 나오고 그러면 어제 푼 매수했으니까 오늘 막 푼 매도가 나와야 추가 하락이 안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있어지는 오늘까지 푼 매수가 들어오면은 아이고 내일까지도 쭉 더 내리려고 그러나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푼 매수가 들어오고 푼 매수가 아니고 푼 매도가 들어오고 그리고 2300이 깨지고 2300이 깨지고 2420이란 숫자도 있잖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락의 배팅을 잔뜩 들어왔지만 2420도 바라는 애들도 있거든. 어? 하락 배팅보다 인원은 작지만 파워는 작지만 그래서 쭉 내려갔다가 내일도 아침에는 빠졌다가 극적인 쫙 올라가는 양봉으로 나왔으면 그게 가장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자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가만히 있을 거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도 뭐 야 그러면 올라갈 걸 대비해서 막 삽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관망입니다. 관망하되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금요일 날이라도 목요일까지는 이렇게 안 가더라도 금요일 날이라도 아니면 다음 주라도 그래서 중요한 건 2300에 잠깐 내려가는 것이 이번 4월 달에 마지막 저점이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자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그럼 2300 깨지면 다 현금 조금 남았는데 그게 와장창 들어가야지. 그런 행동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지 말고 기대만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천리원 도깨비 벨리였습니다.